백악관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맞춰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주요 관광지가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시카고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8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객실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 회피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류도매업체 업주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금 거래 물량 누락과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달부터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자동차 판매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책보다 실제 경쟁력이 우선시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맞춰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과 주요 관광지가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관광버스가 국립공원 정문을 정차 없이 통과합니다. 여행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자 센터는 출입구를 굳게 봉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발효되면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I would go to the visitor center, assuming it probably would be closed, but maybe not. Maybe there's just a small, number of people helping out. Go there totally closed. The main big building, and I took a picture of it myself, and it's just closed.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조슈아 트리 등 주요 국립공원이 임시 휴업 상태에 접어들면서 여행에 나선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도 사실상 휴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연금 지급은 지속되지만 신규 신청이나 상담 업무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방과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필수 인력 외 공무원 75만 명, 전체 인력의 35% 상당이 무급 휴직에 돌입한 겁니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천 명 수준의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layoffs are imminent. They are unfortunately a consequence of this government shutdown. 공화당은 정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사태를 끝내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오는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임시 예산안 표결은 이르면 내일 또다시 이뤄질 예정이지만 양당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도 시카고와 멤피스,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들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서 3주 동안 전개한 체포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 8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800명 중 베네수엘라 출신 깽단원과 가정폭력범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다음 목표로 테네시 멤피스에서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멤피스 세이프 태스크 포스는 48시간 동안 불법 체류자 53명을 체포하고 불법 무기 20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요원 보호를 목적으로 군 방위군 병력으로 시카고 100명, 포틀랜드 2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4년간 이민 당국으로부터 추방된 한인들이 2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추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추방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엔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가 파악한 연도별 한국 국적자 추방 인원은 2021년 6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5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체포 구금 시 아이스가 공관에 자동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재외 국민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 공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방자 수와 공관이 파악한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민 단속 및 추방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한국 국적 이민자 추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어젯밤 활주로를 느린 속도로 달리던 2대의 항공기가 부딪혀 승무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뉴욕에 도착한 항공기와 뉴욕에서 버지니아주로 향하던 항공기가 어젯밤 9시 58분 활주로에서 저속으로 이동 중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교통관제센터 녹음에 따르면 샬롯발 항공기 조종사는 오른쪽 날개가 우리 코와 조종실을 잘라버렸다. 앞유리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저속 주행 도중 발생한 이번 사고로 승무원 1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승객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2명 외 승객 2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도착한 여객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외 승객 57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관세 회피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류 도매업체 세투아진스의 업주와 아들이 수천만 달러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업주가 운영한 대형 도매업체가 연방법원의 중형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 회피와 1,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LA 패션 디스트릭트의 의류 도매업체 세토아 진스에 대해 법원은 5년간 보호관찰과 1,150만 달러의 벌금,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업주 류모 씨에게 103개월의 징역과 800만 달러의 벌금, 1,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그의 아들 류모 씨에게도 84개월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 및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CTJ는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고 일부 현금 거래를 세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가 신고 물품 총액은 무려 5천만 달러가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515건의 해외 전신환을 통해 1억 3,700만 달러 이상을 공급업체에 송금했습니다.
또 고객 인보이스 대금 명목으로 대량의 현금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마약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회사 계좌에 흘려보내면서 세무당국 보고에서 누락됐습니다. 이로 인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CTJ와 업주 부자에 대해 2건의 공모, 자금 거래 보고서 미제출, 허위 분류 상품 수입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각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시장의 변화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둘러싸고 업체들마다 진짜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우니에 있는 닛산 자동차 딜러. 이 딜러는 새롭게 출시되는 신형 전기차 리프의 권장 가격을 3만 달러 초반으로 잡았습니다. 운송과 수수료 등을 뺀 기준 가격은 29,990달러로 3만 달러 아래입니다. 그 차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만 불 이제 한 중반에서 후반대 된 가격들이거든요. 근데 그 차들이 이제 닛산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벌써 3만 불 이제 그 초로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벌써 이제 그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상태고요. 이 밖에 닛산은 두 종류였던 전기 차종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지는 시점에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전략인데 이에 따라 각 딜러들 역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진 휘발유 차량 판매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각 브랜드 딜러들에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이 많지 않은 브랜드 딜러들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 라인업을 크게 늘린 브랜드 딜러들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각 브랜드마다 가격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GM과 포드 등 미국 브랜드의 경우 7,500달러의 세액 공제만큼의 비용을 자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대도 아이오닉5 일부 모델에 9,800달러의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관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산 브랜드들도 이미 조지아와 엘라베마, 테네시 지역 등의 대규모 제조 공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해외 운송 대신 미국 내 생산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 공장이 미국 노스 아메리카에서 도요타하고 이제 혼다 외에도 이제 모든 이제 브랜드 중에서 저희 공장이 제일 커요. 그 규모 사이즈를 따지면은요. 그래서 이제 닛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팩처링을 이제 차를 찍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업체들마다 자체적으로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해도 구매 시 이자율과 리스 계약 시 책정되는 차량 잔액 등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액 역시 혜택을 받던 때보다 수십 달러에서 10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보다는 휘발유 차량 구매가 늘어나고 전기차 역시 구매보다는 리스 선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를 리스한 경우에는 반납보다 잔액 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로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기술 발전과 충전소 확충 등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보다는 실제 경쟁력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자율주행차 시행에 관대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경찰 단속에 무인 차량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없어 단속 티켓을 끊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외곽 샌브루노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한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 무인 차량이었습니다. 샌브루노 경찰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과태료 기록부에는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어 교통위반 딱지를 발급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관이 빈 운전석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례가 불거지면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책임과 법적 단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람이 운전했으면 일상적으로 발부했을 교통위반 딱지를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티켓을 발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법 집행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모 측은 자율주행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샌브루노 경찰의 통지를 받은 직후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도로 안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한 조항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대교 명절이었던 어제 영국 맨체스터의 한 유대교 회당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선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총을 든 경찰 2명이 누군가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범인이 폭탄을 지니고 있다고 외칩니다. 현지 시각 2일 오전 영국 북부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회당 앞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대인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욤키푸르라 불리는 유대교 명절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For somebody to know today is Yom Kippur, I just feel this has been definitely planned.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선포하고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또 영국 전역의 유대교 회당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영국에선 2년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유대인을 향한 크고 작은 혐오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 know as it is, Jewish people have been scared and feeling scared over the last few months, indeed since October the 7th, 2023.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성명에서 끔찍한 공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EU 정상회의를 위해 덴마크를 방문 중이던 키어 스타머 총리는 긴급 회의를 위해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전쟁 공포를 부추긴다며 도발한다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정보와 무기,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도발한다면 신속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Если у кого-то все же появится желание потягаться с нам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как у нас говорят, вольному воля, пусть слабости и нерешительности Россия не проявит никогда.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군비 강화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독일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동결 자산 적극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영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230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메르츠 독일 총리는 3주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Und es wird in 3 Wochen auf dem nächsten Europäischen Rat aller Voraussicht nach dazu eine konkrete Entscheidung geben. Putin sollte unsere Entschlossenheit nicht unterschätzen.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40여 개국 정상들 앞에서 러시아 드론 대응법을 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나토 영공 침범을 상기시키며 러시아가 전쟁을 확전할 만큼 대담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새로 업그레이드된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어제부터 운전면허증과 아이디카드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DMV는 어제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와 관련해 고급 보안 기능과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DMV에 따르면 새로운 카드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담고 있으며 보안성과 위조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카드에는 후면 바코드 중 하나에 디지털 보안 서명이 추가됐고 기존에 있던 마그네틱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운전면허증의 수수료는 $45, 신분증은 $35로 유지됩니다. 조지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주차장에 길이 약 12피트에 달하는 야생악어가 나타나 지역 주민과 경찰이 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플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지아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주차장에서 약 12피트의 악어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셰리프와 소방관이 긴급 출동했지만 이틀간 인근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맥도날드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셰리프는 사람들이 악어에게 접근해 입을 막거나 사진을 찍으려는 위험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악어는 당국이 포획해 안전한 연못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5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 나온 장면인데요. 개장 초부터 강세와 약세를 오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다 결국 소폭 상승이 남아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P 500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그리고 내스닥은 6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 연속 최고치를 돌파한 엔비디아가 큰 힘이 됐는데요. 반면 개장 초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3.6% 모자란 지점까지 올랐다 약세로 꺾여버린 테슬라로 인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희비는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두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셧다운의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늘 발표되지 않았고 내일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 역시 나오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그럼에도 개장 초 잠시 흔들렸던 투자 심리는 5일째 사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또한 3대 지수는 지난주 하락을 반짝 승부로기로 끝내고 이번 주를 2주 만에 상승한 주로 마무리하기 직전에 와 있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